자, 문제풀이입니다. 바로 가죠. 이것도 좋은 것 같다. 별로군요. 그냥 가겠습니다. 윗글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5번이었죠. 경제적 유인 구조. 여기서 유인 구조는 인센티브 구조를 얘기합니다. 인센티브. 영어도 공부할 수 있는 갓 독서입니다. 갓 독서. 죄송합니다. 경제적 유인 구조, 인센티브 구조와 이에 따른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유인 구조, 인센티브가 이러할 경우에 낮은 가격이거나 높은 가격일 경우에 경제 주체 A는 혹은 B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낮은 가격으로 할 것인가 높은 가격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경제적 유인 구조와 이에 따른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특정 법제도 뭐였죠? 담합을 처벌하는 거였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진신고제입니다. 자진신고제. 이제 도입 원리와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틀렸어요. 구체적 사례를 일반화하여 특정 법규정지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딱히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고요. 나머지 것들도 다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틀렸거니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모르겠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질문은 박명래 선생님한테 접니다.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2층 교무실에 있습니다. 앵그리버드를 좋아해요. 앵그리버드를 좋아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하나하나 봅시다. 답은 일단 4번이고 하나하나 봅시다. 기업의 수가 소수인 과점시장에서는 상대의 행동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다. 이게 꽤 중요한 얘기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는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질 않죠. 그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자, 보수행렬을 통해 각 기업의 전략 선택 조합에 따른 각 기업의 이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80,80이든지 50,50이든지 140,30이든지 이러한 이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점시장에서 담합이 형성될 경우 각 기업의 이윤은 담합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합을 하려고 하겠죠. 자, 답이 4번이니 5번부터 봅시다.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형성 이전에는 담합의 형성을 방지하고 담합 형성 이후에는 담합의 지속을 막을 수 있다.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라서 담합 형성 이전에는 담합 형성 가능성을 낮추고 형성 이후에는 자진신고 유도 담합을 와해시키는 효과가 갖는다 라고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3번 봅시다. 담합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으로도 기업들이 담합 지속기간을 짧게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담합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만 있으면요, 담합 지속기간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담합에 대한 처벌만 있으면요, 담합 지속기간에는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아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문제 3번으로 가죠. 왜 숨이 차지?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엎드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이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어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가겠습니다. 내시균형은 비협조적 게임 상황에서 각 참여자가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상대가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도 현재 전략을 변경할 요인이 없다면 모든 참여자가 전략을 변경할 요인이 없게 되므로 내시균형이 성립한다. 이때 상대의 전략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내시 전략이라고 한다. 우월 전략은 내시 전략의 특별한 경우로 상대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참가자 모두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 우월 전략 균형이 성립하며 이 게임의 유일한 내시 균형이 된다. 그래서 상대가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극도화하는 전략이 있었죠.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높은 가격을 설정하든 낮은 가격을 설정하든 A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이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전략들을 우월 전략이라고 하고 A와 B 기업 참가자 모두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는 경우 이 게임의 유일한 내시 균형인 낮은 가격 곱하기가 아니라 낮은 가격 낮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기억은 이때의 균형이죠. 이때의 균형입니다. 기업 A와 B가 모두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여 이러한 선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내시 균형이다. 예, 그렇죠. 기업이 성립하는 이유는 각 기업이 상대의 전략과 상관없이 낮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의 이윤을 극도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이죠. 예, 아까 설명했습니다. 자, 각 기업의 가격에 대한 추측 변이가 0이라는 것은 각 기업이 상대의 전략을 아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기업이 성립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 A, B가 모두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할 때 각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므로 두 기업이 모두 높은 가격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우월 전략 균형이 아니죠. 우월 전략은요, 상대가 어떠한 선택을 선택하는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낮은 가격 낮은 가격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두 기업이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은 우월 전략 균형이 아닙니다. 5번. 그러니까 답은 4번인 거죠. 자, 5번. 기업 A와 B가 협조하여 80씩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고 50씩의 이윤만을 얻는 기업이 균형인 이유는 기업 모두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까 뭐였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예, 요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지문 보면서 하세요. A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이 1기만 담합하기로 약속한 경우고, B 같은 경우에는 N기 동안 담합하기로 약속한 경우입니다. 자, 봅시다. 아이고 되게 운동되네요. A에서 기업 A는 담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반면, 그러니까 기만하는 거죠. 기업 B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40,30이 되겠죠. A는 140, B는 30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B는 1기 동안 30의 이윤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는 30의 이윤이 감소한다? 아니죠. 서로 담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담합의 약속을 하는 경우에, 잠시만요. 아이고, 자세가 너무 힘들어서. 네, 바로 가죠. 예, 어디까지 했나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다시 이렇게 지킨다면 B는 일기 동안 30의 이윤이 감소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비해서 이윤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는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담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반면 기업 B만 약속을 지키면은 140,30이죠. 그렇다면은 B는 일기 동안 30의 이윤이 감소된다라고 했는데 30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냐면요, 담합을 하지 않았을 때,
서로 담합을 하지 않으면은 50,50이 되죠. 그리고 담합을 하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은 80,80이 되죠. 그런데 담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담합을 하지 않은 경우인 50에 비해서 30이 되는 거니까 B는 일기 동안 20의 이윤이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담합을 한 것에 비해서 라고 얘기한다면은 담합을 했다면 80이 되는데 담합을 하지 않음으로써 30이 되니까 아예 50의 이윤이 감소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자체가 조금 어떤 경우에라도 이윤이 감소하는 거는 맞지만 감소하는 수치가 틀린 경우인데, 이거는 그냥 조금 더 엄밀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냥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A에서 기업 A와 B가 실제로 담합의 약속을 지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0,80이죠. A와 B 모두 일기 동안 30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시험 문제를 만약에 이걸로 낸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를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 놓을 것 같습니다. 담합을 하지 않는 50,50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50,50에 비해서 80,80이니까 30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3번. B에서 기업 A가 처음부터 담합의 약속을 어긴다면 담합할 때에 비해서 1기 동안 60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는 있지만 N-1기 동안 매기 30의 추가 이윤을 포기해야 된다. 요거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죠.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요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업 A가 처음부터 담합의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러면은 몇 콤마 몇이 되겠습니까? 140 콤마 30이 되겠죠. 140의 이윤을 얻어서 담합할 때는 80,80이 되겠죠. 80,80에 비해서 60의 추가 이윤을 얻습니다. 60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 기부터는 이제 B도 그 A가 기만을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겠죠. 그 다음부터 야, 이대로라면은 그 담합은 때려치자라면서 담합이 깨질 겁니다. 담합이 깨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50,50이 되겠죠. 그러니까 1기에서는 140,30이 돼요. 140,30이 되는데 2기부터는 담합이 깨져서 50,50이 됩니다. 50,50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담합을 할 때에 비해서 30만큼의 이윤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이 선택지는요 80,80을 기준으로 해서 80,8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각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좀 물어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A가 처음부터 담합의 약속을 어기면은 담합할 때인 80,80에 비해서 1기 동안은 60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는 30만큼의 추가 이윤을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B에서 담합의 약속을 어기면 60의 추가 이윤을 얻을 수는 있지만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고요. N-1기 동안 매 30의 추가 이윤을 포기해야 한다 라는 것은 요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위해서 이제 좀 필기를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태블릿을 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벽이 있으면은 이렇게 기대가지고서 태블릿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어서 무거워요. 근데 엎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이제 책상이 없느냐? 예, 저희 집에는 책상이 없습니다.
계속합시다. B에서 담합자진 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된다면 담합 지속기간은 기업 A와 B의 약속과 달리 N기 동안 유지되지 않을 수 있죠. 깨질 수 있죠. 예. 5번 B에서 담합 약속기간이 N이 충분히 크다면 기업 A와 B가 실제로 담합의 약속을 지키고 담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예, 그렇죠. 예, 말랑말랑합니다. 문제 5번으로 바로 가보죠.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읽었다고 하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도 개정 전 C국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데 성공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았다면 제도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겠죠. 2번 개정 이후 제도 도입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은 기업이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개정 전에 비해 명확히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그렇죠. 3번 제도 개정 전에는 과징금 감면 혜택이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75%에서 10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의 크기에 불확실성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제도 개정으로 인해 1순위 자진신고자와 1순위 조사협조자의 과징금 감면 혜택이 동일해짐으로써 1순위 조사협조자가 얻을 수 있는 과징금 최대 감면액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어딨죠? 시공 1순위 자진신고자 협조자 모델 과징금을 100%를 감면해 준 것으로 제도를 개정하였다. 여기까지는 나와 있지만요. 얻을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감면액이 이전에 비해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75%에서 100% 감면해 주는 것에서 10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차이가 있고 또 조사 협조자에게까지 자진 신고자뿐만 아니라 조사 협조자에게까지도 100% 감면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최대 감면액이 어떻게 변화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국 정부가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가 작았다면 기업이 자신의 담합행위를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작으므로 제도 개정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 풀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담합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유는 얼마인가? 담합을 했을 때의 이유는 얼마인가? 담합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담합이 깨졌을 때의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 담합이 깨졌을 때의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한쪽은 담합 행위에 참여를 했는데 한쪽이 기만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 각각의 경우를 좀 정리하시고 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앵그리버드 한 마리 그리면서 웃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